그녀의 화려한 도전, 지적 도발, 전혀 다른 인터뷰. 지금 그녀가 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펀치.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죠. 요즘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십니다. 전익현 양금봉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리얼토크 펀치 세 번째 선수로 이렇게 저와 함께 링 위에 서셨습니다. 오늘의 이 심정을 사자성어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공짜 없다.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오늘 이 리얼 토크에 출연할 줄 알았으면 저 선거 출마하기 전에 신문사 기자로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송사 기자로 좀 뛰었으면 오늘 사회자님 원펀치를 그냥 날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한 펀치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 의원님은? 금시초문인데요. 예, 사실은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전화 유복이다.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듯이 또 위풍당당이다. 예, 그래서 당당해지면서 귀결을 하자면 금상첨화다. 네, 이렇게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잘 극복하고 토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네, 충남도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100일이라는 단어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초선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긴장감이 팽배했는데 역시 저는 농어촌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 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현재로서는 농어촌이 살아나려면 젊은이들이 좀 돌아오는 우리 농어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커스를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잡고 열심히 5분 발언, 도정질이 또 이렇게 하면서 저 서천 군민들과 충남 도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초선이신데 두 분이 아주 굉장히 맹활약을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전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근데 역시 어떤 주민들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에서 정말 73%가 넘는 기록적인 지지율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역시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제30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 후로 저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공동어업구역 조정 그리고 유부도 방문 등 우리 충남 도의회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현장 방문을 이끌어냈고 차별 없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대우를 위해서 장애인의 휴양 복지센터 건립을 우리 서천군에 유치하고자 5분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두 분의 활약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도약을 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예. 요즘 이제 빅피처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도정의 시각으로 또 서천 군정을 바라볼 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 전 의원님? 그래서 이제 저는 기초의원 이제 8년 역임을 하면서 군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 정치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의 행정을 좀 보고 배우고자 광역의회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광역의회에 와서 보니까 역시 주민들과의 어떤 친밀함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역에서 우리 서천군을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저희들의 역할은 우리 기초단체 서천과 또 우리 충남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더 많이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은 어떤가요? 이렇게. 네, 저도 전익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뭐 100일 된 시점에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어떤 거라고 말하기에는 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서천군의 열악한 상황들이 15개 시군을 비교를 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군의원 할 때는 어떤 군에서만 어떤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이제 능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15개 시군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되니까 서천군의 열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규모는 작지만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긍정의 마인드로 주민들의 대변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저 또한 서천군의 어떤 문제나 대안을 충남도에다가 과감없이 또 당당하게 요구하고 정책이 펼칠 수 있도록 서천군을 챙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당당하게 서천군 출신 양근봉 의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서천군을 대표하면서 서천군에 살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서천군은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처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4년 후의 서천의 모습은 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제가 도정 활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서천군을 만들 때 충남이 정말 희망찬 충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4년 뒤에는 도의회에서 젊은이들이 돌아온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잘 지원하고 이렇게 펼쳐서 정말로 밖에서 도시에서 아르바이트 인생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인생에서 벗어나서 농어촌으로 돌아와서 좀 살기 좋은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한 서천군이 될 것이다. 거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 의원님의 바람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참 4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러니까 뭐 저도 우리 이제 양근봉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젊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저출산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서천.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좀 아이도 좀 낳고 또 그 젊은이들이 우리 시골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보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옛날에 우리 서천 장항이 장항제련소라고 하는 그런 굴뚝산업으로 경제적 주축이 돼서 발전을 해왔는데, 저는 그 발전의 축이 이제는 생태관광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을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충남도정과 서천군정에 좀 무게감 있는 질문들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개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 이제 카톡의 프로필 사진으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카톡 사진을 제가 이렇게 들어다 봤어요. 일단 우리 그 전익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앞에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따는 네, 항암 삼추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살림하는 남자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예, 살림 잘 하시나요? 그 9년, 8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4년도 도의원 출마를 해서 또 이제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네, 그 아픔의 기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 더 소중했던 거는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성찰의 또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첫 번째로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낙선이 됐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여지껏 밥 새끼 굶은 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찾아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를 보니까 그 싱크대에 아침 밥 먹은 그릇이 그득히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가는 뒷모습이 어떻게 좀 가슴에 너무 이렇게 좀 뭉클했어요.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참 아이들 교육도 가정 경제도 전부 다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또 빨래도 좀 하게 되고 또 청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반찬 만드는 것도 배웠어요. 네.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모님 보시고 계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봄마을에서 남자 요리 강습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나가고 또 텃밭에서 제가 이제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 기능성 채소인 그 항암 상추 그를 따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뭐 살림하는 남자까지는 안 되고요. 역시 아내와 같이 그래서 집사람이 웃음을 질 때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새끼 꼬박꼬박 드시는 분을 삼식이라고 하죠.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본인이 챙겨 먹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박수 칠 일이지 그냥 삼식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양금봉 의원님 프로필 사진은 뭐 진짜 요즘 말로 파한대소한다. 뭐 그때 어떻게 당선됐을 때 너무 기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정치를 조금 놓고 이제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살림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치를 빼놓고 나면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러면서 배웠던 게 그 치매 예방 강사 교육을 받고 다니면서 치매 예방 강사로서의 전국구 활동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때 웃음 치료 그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웃음 치료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웃을 일 있어서 웃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좋죠. 근데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다라는 거는 나를 건강하게 하고 주변을 밝게 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웃어보자.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보고 앞으로 또 뭐 치매 예방이나 웰다잉이나 그런 강사로 활동했을 경우에는 내 모습에서 어르신들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웃었는데 제가 볼 때도 좀 예쁘게 잘 웃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놓고 그 이후에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그런지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사진을 바꿔볼까 하다가 그 사진이 정말로 마음에 남아서 그냥 바꾸지 않고 쭉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하고 좀 딱
맞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라운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리얼 토크 펀치 두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팩트 체크입니다. 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좀 뽑아 보겠습니다. 철새 대 문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토론회였죠. 그때 이제 당적 이적과 관련해서 뭐 양 그 후보 진영에서 공세가 대단했죠. 그때 이제 의원님이 하셨던 얘기 기억나셔요? 네. 네, 뭐라고 하셨죠? 제가 원조 철새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뭐 원조 철새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뭐 사실이 또 그렇고 당을 옮겨 다닌 게 철새라고 한다고 하면 옮겼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혹시 또 옮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옮겨 가지고 9년 배지를 달았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적이 옮겨졌고,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당적을 가지고 출마를 했더라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또 예견을 할 수 있죠. 떨어지고 났으니까. 그런데 떨어짐을 무릅쓰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또 고집 피워서 당적을 또 옮겨왔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또 뭐 예기치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부하고 잘 견디고 당적을 유지하고 또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인정돼서 또 이렇게 성공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문파가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뭐 친문, 뼈문, 진문. 우리 의원님은 무슨 문입니까? 친문, 반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방에서 정치를 하지만 파벌 정치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친문이든 친문이 아니든 이거를 떠나서 정말 내가 존중하는 그 가치와 그분의 가치가 맞다고 한다면 서로 공동체가 돼서 가치 뜻을 모아가는 게 정치라는 생각이시지 어떤 뭐 계파를 이루고 그래서 파벌을 조성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족벌 정치, 파벌 정치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친문 뭐 이런 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가치를 서로 존중한다면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트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야. 밥값 하십니까? 합니다. 이거 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보통 이제 일 못하는 사람 보러 밥값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들 하는데 어떻게 두 분 의원님 밥값 하십니까? 예.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밥 하루 3끼 꼬박 먹어야 되거든요. 밥값 더 하셔야 되네. 또 요즘 쌀값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밥값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추경이 지나고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제 예산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에 와 보니까 보이는 게 돈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서천구는 1년 예산이 뭐 5천억에서 6천억 이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우리 충남도는 내년에 예산이 아마 7조가 넘어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당연하지만서도 규모 면에서 기초의회하고 다르게 많이 이제 탐나더라고요. 그 많은 큰 돈이. 뭐 저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데 주지는 않고 얼마 주냐면요. 의원 사업비로 5억을 주더라고요. 근데 5억 중에서 우리 또 기초의원님들 5천만 원씩 4분 떼어드리니까 3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군비 3억 보태봤자 6억이잖아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진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밥값이라고 내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챙겼습니다.
아직 뭐 공개하고 이렇게 저기는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의원 사업비만 가지고 몇십억 챙겼으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밥값이라고 좀 내밀면 3개월 만에 벌써 그 몇십억 챙기셔서 밥값 하셨네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는 못하고 아직 땅땅이 안 됐고. 네,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뛸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떤 밥값을 하고 계셔요? 우리 서천을 위해서 정말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챙기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소외계층 우선 보듬기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청소년, 우리 서천에 젊은 층들이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좀 안타깝잖아요. 또 뭐 문화 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 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또 소외 계층 중에 소외를 받고 있는 농아인 센터 등 이제 그런 쪽의 시설 보강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서 좀 챙기고 있고, 저도 저 도의원 사업비가 5억이라는데 그거보다는 한 서너 배 조금 많게 일단은 올려봤어요. 깎일 때 깎이더라도 그래도 욕심껏 한번 올려보고 또 그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또 움직여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밥값이라면 밥값이겠죠? 네. 원래가 초선 때가 더 무섭고 초보 기자 때가 더 일저질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쟁점 현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충남도 의회가 그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고 해서 기초의회나 시군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도 지내셨고 광역의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법 42조를 보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지원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게 지방 그 정부에서 이제 광역이다, 기초다 이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볼 때는 쟤네들 또 밥그릇 쌓아오는 거로 이렇게 비춰지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희들이 또 기초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는 기초단체, 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도의원 사업비가 이제 투입이 된 그런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반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광역도 감사를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감정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나름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때로는 이런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어떤 시군에서 바라다 보는 시점이라고 하면 많은 감사와 평가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공무원들이 서류에 치이다시피 하는 어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정리정돈이 잘 되고 사업을 잘했다라고 하면 보여주고 싶겠죠. 어서 와라. 난 우리 이렇게 일했다.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고, 하지만 도민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혈세들이 쓰여지고 있는지 좀 더 샅샅하게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또 있겠죠. 그런 바람이라면 저희들이 또 그런 감사를 나갔을 때 그냥 숫자에 그치고 서류 보는 데서 그치고 현장 방문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일거리만 던져주고 서류 뭉치만 쌓이게 하는 그런 감사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지금 최근에 도보에 실린 두 분의 그 재산 현황인데요.
이 두 개 중에 전 의원님 네. 어느 게 두 분 겁니까? 많은 게 의원님 겁니까? 적은 게 의원님 겁니까?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물론 부채 재산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부 저축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집이 두 채입니다. 네, 부자시네요. 예. 굉장히 부자죠. 그 시골에 이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이 하나 있고, 아이들 이제 학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서천에 하나가 있고 하는데, 시골 집은 제압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파트는 애기 엄마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13년 하면서 아마 한 1억 가까이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이제 그 빚은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걱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아파트하고 애기 엄마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저축한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1억 8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의 덕을 보시는 거군요. 이 1억 8천이. 예. 잘하라고 했습니다. 노후에 사모님한테 잘 해야 된다고. 우리 양 의원님도 선거 몇 번 치르시면서 이 빚더미에 앉으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1억 1천 정도가 되시네요. 저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정치 자금 그런 것들은 좀 배제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거할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몸으로 열심히 뛰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거 법정 범위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선거 자금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또 보전을 받고 보니까 100% 다 받을 줄 알았더니 뭐가 깎이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요즘 그 세상에 사회에서 1억이라는 돈은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이 대학생 2명을 이제 그 선거 이전에 그 이렇게 좀 졸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해서 남편하고 같이 남편을 또 바라볼 때 굉장히 검소하고 크게 사치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정말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윗떡 깨서 아랫떡 맞고 아랫떡 깨서 윗떡 맞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웃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재산 순위는 이제 하위권에 랭크하고 계시지만 의정 활동만큼은 상위권에 랭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 두 번째는 전국 16위와 충남 1위입니다.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서천군과 관련된 순위인데요. 서천군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 지방 소멸은 전국 16위. 그다음에 충남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아주 암담한데요. 우리 양 의원님 어떻게 젊은 서천 좀 가능할까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307회 임시회 때 지방 소멸, 농어촌 소멸, 청년 농업 육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청년 유입책을 쓰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충남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를 했고 또 농어촌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또 전담 부서를 좀 둬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들이 정말 농촌을 떠나서 활동한다고 하면 농촌이 소멸되면 농업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저희 나라는 살 어떤 미래가 막막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충남도에서는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사용해서 지원하고 또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정착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농촌의 활력이 되고 또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천구는 그래도 아까 전익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태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6차 산업 또 4차 혁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잘 유도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3대 이제 도정 목표로 하고 있고 김지철 교육감께서도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을 이제 교육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개월 지나서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결코 좌절을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관광객이 700만 명이 찾아왔고요. 그 관광객들을 조금만 우리 지역에 머무는 관광으로 그 기반 구축을 해서 나간다면 또 다른 서천의 비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그 관광 산업의 그 축을 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농수산업, 6차 산업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바닷가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좀 그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실감을 하는데 그런 바다의 그 수산 경제에서 또 우리 서천의 활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정책적으로 해 간다면 충분히 일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양승조 도지사나 우리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숫자입니다. 307입니다. 307. 이번에 이제 307회 도의회 임시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점적으로 좀 두 분이 하시는 현안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회복에 관련해서 주장하고 또 그 일을 포커스로 해서 상반기 도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제가 저만 생각하고 저만 희망한다라고 하면 꿈에 불과하지만 저의 생각을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공감한다고 하면 그게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로 반영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가 되고 또 살기 좋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리 서천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충남 이제 도의원으로서 우선 220만 도민들의 이제 행복 플러스 우리 서천 건강한 서천을 만드는 게 제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307회 임시회에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산시와 공동 어업 수역 지정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해상 경계는 이제 1914년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이제 설정된 경계가 현실화돼서 우리 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뺏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간단히 그렇게 해결될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집중 제기해서 지속적으로 전북도, 군산시, 우리 충남도 그리고 서천군이 함께 고민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익현 양금봉 두 분 의원의 평소 생각과 철학 그리고 재치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은, 재미있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리얼 토크 펀치. 다음 선수는 바로 당신입니다.